1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교재 부분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 주교재에서 파트 1 생활 부분에서 1, 2, 3번의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책 맨 앞에 부분에서 빅데이터 거래소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 각종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개의 플랫폼들을 확인해 보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마이닝한, 즉 추출된 정보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해 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데이터가 뭐 기술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또 창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빅데이터 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정보들인데 첫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BC카드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를 접속한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곳을 주소를 쳐서 https://bigdata-finance.kr 여기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방금 링크 눌렀던 부분들은 이제 BC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BC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회사들은 빅데이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BC카드뿐만 아니라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국민카드, 여러 가지 카드들은 우리가 보통은 뭐 BC카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카드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카드사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구매 목록,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가게에서 어느 식당에서 결제를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쌓인 정보를 가지고서 그 BC카드 회사나 이런 은행 그 카드 회사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온라인에서는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연령대는 몇 살인지 또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 개의 카드 회사만 빅데이터의 정보를 한 개의 카드만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BC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카드사의 전체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훌륭한 마케팅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개인의 정보 유출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로 되는 거고, 물론 개인정보가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C카드에서는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의 정보를 일부를 오픈을 해 두었는데요. 물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 센터들이 거래소가 이 거래소에서 모든 정보를 다 공짜로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제 돈을 받고서 정보를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따가 아마 KT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를 보게 되면 뭐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BC카드의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상품이랑 뭐 데이터 상품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API, 데이터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BC카드에서 제공하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회원을 가입하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회원을 가입하고 로그인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잠시 멈춰 두시고 회원 가입을 한번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뭐 데이터 상품,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석 소프트웨어, 분석 시각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플랫폼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우리 동네 소비 지도, 아파트 배달 지도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배달지도 이용하기. 그러면 아파트 배달하는 이제 물건 배달할 때 뭐 그게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디폴트 기본값으로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 다음에 읍면동은 뭐 서초구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서초구 전체 중에서 가장 배달 건수가 많은 곳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서초 더샵 포레 1단지 아파트, 여기가 가장 외식 건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배달 건수는 요 아랫부분에 있네요. 그죠? 아파트 걸 배달 건수가 서초 더샵 홀의 1단지 아파트. 얘가 총 거래 배달 건수가 105건이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부분에서 배달 건수는 전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합치면 뭐 한 6천 건도 넘겠네요. 그죠? 예, 6천 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왼쪽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한식을 주로 외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양식이죠. 그래서 얘는 2,550건, 얘는 2,700건, 2,800건 정도 되는데요. 둘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외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선호하는 음식의 종목은 이런데, 여러분들 강남 쪽에서는 사실은 이 상권을 분석을 할 때요. 강남 쪽에서는 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카드를 주고 아이들이 그 카드를 뭐 밥을 매식을 해서 사 먹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 학원 가기 전에 밥을 사 먹고 또는 수업하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밥을 사 먹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서 매식을 하는 경우, 즉 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양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단지, 5단지, 3단지 뭐 이런 순으로 쭉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한식과 양식의 비중이 비등비등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여기 보면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는 중식이죠. 초록색 부분은 일식,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스낵, 외식, 뭐 스낵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만약에 중국집을 차렸다. 그러면은 중국집이 장사가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는 뭐 일식을 하니까 일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식집을 차리는 것은 너무 편협된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액이 보편적으로 매출액의 그 파이가 커야지 그래야지 그곳에서 경쟁을 해서 좀 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음식이랑 양식은 경쟁을 해볼 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분야로 뛰어드는 것이 더 뭐죠? 매출액의 파이가 크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중국집 이런 것들은 일식 그다음에 뭐 스낵 관련된 것들은 이게 전체 매출 규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을 한다 하면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달하는 거는 배달 건수는 여기가 이게 따로 뭐 어떤 음식이 배달됐는지 한식인지 양식인지는 별도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랑구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서초구는 취소를 하고 뭐 중랑구 서초구가 또 다시 선택이 돼 버렸네요. 그죠? 중랑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중랑구 전체 값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랑구 전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신반포 한신아파트, 반포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중랑구의 값이 변동이 되었나요? 저 변동이 되었네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변하는 값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의 성능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나름 신기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랑구에서도 중랑구 전체의 외식 건수를 보면 여기도 또한 한식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또 양식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매출액의 파이가 큰 것은 한식과 양식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랑구에서는 현대 아파트가 외식 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 있네요. 그죠? 누적 매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마 아까 그 서초동이랑 비교했을 때는 여기 중랑구가 훨씬 많은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일 가능성이 있겠죠. 무턱대고 그냥 배달 건수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뭐 서초 뭐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1단지는 아파트가 생긴 지가 가장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누적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현대 아파트가 생긴 지 오래된 아파트라면 이 매출 건수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 아파트 주변에 그 외식 패턴이 만약에 뭐 외식을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데이터를 보고서 100%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현대 아파트 앞에서 만약에 배달 외식 뭐 식당을 한다. 이러면 뭐
그 매출액의 파이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 건수도 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빅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의 그 외식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아이들의 손에 맡겨진 카드를 활용을 아이들이 이제 외식을 한 건지 아니면 부모들과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한 건지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공개된 자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돈을 돈을 내고 정보를 이용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이제 KT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KT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KT나 우리는 3대 통신사밖에는 없죠. KT, SK, LG 이 3대 통신사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3대 통신사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개인의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뭐 통신사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배달 앱을 써서 주문을 했다든가 또는 인터넷 쇼핑을 했다든가 카드 결제를 핸드폰으로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패턴들을 모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카드사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루트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 그러니까 그 한국의 뭐죠? 그 우리나라 이 전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T가 있고 SK, LG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통계청에 정보를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KT 플랫폼에서는 KT 거만 KT 회원들 거만 KT 핸드폰을 사용하는 회원들의 정보들만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KT, SK, LG 전체적인 데이터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KT 플랫폼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인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제주 여행, 관광지, 표 좋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배달 상점 데이터에서 무료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리고 품목별 소비지수, 통합 화장지 티슈? 이건 뭐죠? 뭐 15만 원. 그다음에 의류 스타일러 요에 대한 정보 분석한 거 이런 것들 뭐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특정 데이터들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데이터들이 이제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뭐 여기 이용 안내를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KT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메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빅데이터 서비스 부분이 나오죠. 빅데이터 서비스 부분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배달 분석에 대해서 오픈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
5월 평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서울시 순위는 첫 번째는 1위는 역삼동, 2위는 신림동, 3위는 서초동, 4위는 상계동, 5위는 봉천동. 이렇게 유동인구의 분석도 뭐 상권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역삼동이다. 그러면 역삼동에서 유동인구 중에서 남성이 54%, 여성이 46%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여기 신림동에서는 남성이 55%, 여성이 45%, 서초동에서는 남성, 그다음에 상계동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남성이 약간 더 많지만 그래도 비등비등한 비율로 유동인구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서울시 주요 지역의 7월 평균 매출 정보가 쓰여져 있는데요. 외식업에 관련돼서 중구 소공동은 여기가 명동거리죠. 27억 정도. 장충동도 소공동이랑 좀 가까운데 뭐 1억 17만 원? 이 금액이 작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출액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소공동 쪽은 뭐 을지로 쪽 이쪽이랑 또 가까운 곳인데요. 이게 명동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매출액이 금액이 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뭐 회원을 가입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근데 여기에서 KT에서는 그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때 금액이 뭐 작게는 몇천 원,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뭐 150만 원,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뭐 천만 원 단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거래소 현황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사이트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 첫 번째 생활의 01 챕터 부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직장인의 온라인 결제 타이밍이 마케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 1번에서 보면 김신입 씨라는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등산 초보자로서 등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에 등산했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차고 있던 넥 워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그 넥 워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출근해서 점심 식사 후에 그 지난주에 관심이 있었던 등산할 때 관심이 있었던 넥 워머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 6개월 차 이들이라는 여자 사원이 식기세척기, 즉 이제 생활 가사노동이 많은데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사려고 한 주 동안 지켜보다가 이게 후기도 검색하고 그러다가 주말에 돼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실물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월요일에 출근하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해당하는 식기세척기 제품을 구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맘 박 과장님은 육아 퇴근 후에 즉 이제 아이들이 다 잠자고 난 후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또 뭐 다음날 아이들을 먹일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음날 새벽 배송을 애용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쇼핑의 이용 비중을 요일별 이용 비중을 보게 되면 월요일이 가장 많죠. 그리고 화, 수, 목 이렇게 금 하면서 목, 금 점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온라인 쇼핑은 가장 저조한 상태고요. 일요일이 되면서 다시 월요일에 그 매출액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요런 기본 패턴들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할 때도 사람들이 온라인 그 쇼핑을 많이 하는 때에 뭐 광고를 한다 이러면 월요일, 일요일 뭐 요럴 때 광고를 한다 이러면은 그 광고의 효율이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는 목요일, 금요일에 물건을 사면 또는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뭐 더 할인을 한다. 이렇게 하면 특정 소비자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소비를 또 다른 소비를 유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